안녕하세요. 오늘 연말정산에 대해서 설명드릴 김승민 회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급여명세서를 보시면 왼쪽에는 내가 번 돈의 금액이 나오고 오른쪽에는 그 번 돈에 대한 소득세와 그리고 사대보험료가 나옵니다. 이때 매월 떼어가는 이 세금은 정확하게 계산한 것이 아니라 월급액을 기준으로 한 간이세액표라는 것에 따라서 대략적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연말에 한번 이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내가 매월 뗀 세금과 비교해서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절차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연말정산은 세금을 정확하게 다시 계산하는 절차일 뿐이지 무조건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매월 뗀 세금보다 연말정산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금이 더 많다면 13월의 보너스가 아니라 오히려 세금을 추가적으로 더 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소득세를 계산하는 구조는 다소 복잡하지만 큰 틀에서 설명을 드리면 내가 번 소득에 내가 적용받는 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이때 세율은 모두에게 동등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이 높을수록 단계적으로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율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전기를 많이 사용하면 누진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때 이런 계산 구조하에서 두 가지 공제제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소득공제, 그리고 두 번째는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절세의 시작은 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소득공제는 내가 번 소득을 낮춰주는 공제입니다. 그래서 이 소득공제의 효과는 소득공제액 곱하기 나에게 적용받는 세율입니다. 예를 들면 3천만 원을 버는 직장인이라면 1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때 이분께서 소득공제를 200만 원 받는다면 소득공제에 따른 절세 효과는 200만 원 곱하기 15%인 3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득공제의 예로서는 우리가 인적공제라고 하는 본인공제, 배우자공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한 신용카드 사용액과 연동이 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액공제입니다. 앞서서 내가 번 소득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되는데요. 이 세액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이러한 세액공제는 주로 우리가 들어봤을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그다음에 기부금 공제 등이 이러한 세액공제 제도에 해당합니다. 네, 아무래도 세액공제액은 공제액 전액을 줄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소득공제가 유리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공제액은 누진세율의 특성상 두 가지 측면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첫 번째로는 소득공제는 이 세율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적용받는 세율은 24%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5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4,500만 원으로 소득이 줄어듭니다. 그럼 4,500만 원에 대한 세율은 15%입니다. 따라서 9%만큼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득공제의 절세 효과가 소득공제액 곱하기 세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율이 높을수록 소득공제에 대한 절세 효과도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제액이 500만 원이라면 500만 원에 15%를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은 7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500만 원에 40%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200만 원을 공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득공제가 조금 고소득층에게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에 따라서 과거부터 점차적으로 많은 소득공제들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사업자분들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비용은 경비 처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도 예외는 아닌데요. 직장인분들도 출퇴근 비용, 밥값, 그리고 업무에 필요한 물품 구입 등 다양한 경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직장인분들은 급여에서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마련된 것이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70%,
적게는 약 15% 정도의 급여액을 소득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최소 약 50만 원에서 최대 약 70만 원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이제 개개인의 특성과 다양한 업무 환경을 모두 반영할 수는 없고 급여액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산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인분들도 완벽히는 아니지만 이런 두 가지 제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경비에 대한 절세 효과를 보시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말정산 절세의 시작은 자료를 잘 준비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IT 강국답게 이미 오래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분들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 필요한 자료들을 이 서비스를 통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그 내용이 맞는지는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확인할 수 없는 자료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 중에서 장애인 소득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장애인이 있다면 장애인 한 명당 200만 원의 소득공제를 적용해 주는 것입니다. 이때 이 장애인에는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뿐만 아니라 치매, 중증 당뇨 등 중증 환자도 포함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없는 것도 있으니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연말정산의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